모발 이식 받기 전에 꼭 보셔야 할 영상입니다. 모발 이식에 적합한 나이는 없어요.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있는데요. 너무 어린 나이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가 정설입니다. 25세 이전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많은 논문 모발 이식 교과서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 모발 이식 하면요, 탈모 진행 속도 예견하기가 어려워서 이식한 머리랑 탈모가 진행되는 머리카락 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괴리는 미용적으로 상당히 보기가 안 좋게 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서는 모발 이식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야, 수술만 하면 탈모에서 해방이다, 혹은 최대한 낮은 헤어라인으로 해주세요 등등 비현실적인 기대감 혹은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 모발 이식 수술 권하지 않습니다. 25세 이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모 때문에 정신적, 심리적 고통받아서 막 죽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드려야죠.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 혹은 활동하는 경우, 가수나 배우분들이 되겠죠.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면 부모님과 본인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모발 이식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탈모라는 병이 진행하기도 하고 그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통증은 개인차가 매우 강합니다. 하나도 안 아팠다, 죽을 만큼 아팠다, 이렇게 나뉘는데 모발 이식 통증 연구에 따르면요, 절개가 비절개보다 아프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절개, 비절개 죽을 만큼의 통증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절개가 한 5점 만점에 3점, 비절개가 5점 만점에 2점 정도 통증 수치를 보였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수술 후에 진통제 적당히 복용하면서 견딜만한 통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3일차가 지나잖아요. 통증 빈도, 그 정도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절개나 비절개 모두. 병원마다 원장님마다 정책 다를 수 있는데요, 채취 직전 그리고 이식 직전에 이식 부위 국소 마취를 위한 수면 마취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식 전 과정에 재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한 것만 생각을 하면은 약을 덜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채취나 이식이나 환자분들이 주무시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든지 돌리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마취 독성에 의해서 국소마취제 독성 때문에 선망에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횡설수설 하시거나 진압력 상실로 인해서 무서워하시는 경우, 공포감을 또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면이 좋다, 이건 아닙니다. 통증에 많이 예민하거나 두렵다 하는 분들은 적당한 수면이 좋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수면 생략할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일반적으로 출근은 가능해요. 정말 겪을 수 있는 부작용 자체가 작은 수술이 모발 이식 수술이기 때문에 전날에 수술하고 다음날 출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퉁퉁퉁퉁 부을 수도 있고, 절개 혹은 비절개 부위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영역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수술 다음날 출근을 딱 했더니 어이 김대리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에 또 상처를 입으면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하소연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종, 출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 3일까지는 어쨌든 불편한 통증, 아픈 통증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개인지 비절개인지 면도하는 면적에 따라서 뒷머리가 얼마나 표가 나는지, 수술 하루 차면 이식 부위에도 피딱지가 앉을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 다음날 출근 가능하지만 100% 적용되는 건 아니다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생착 결정되는 일주일간 권하지 않는 병원도 있고, 열흘 하지 말아라, 14일, 2주 정도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식한 모낭에 혈관이 형성돼서 부착되는 시간, 혈관이 생성되는 시간이 3일 정도예요. 3일 정도. 최소한 모발 이식 받고 나서는 술, 담배는 정말 3일 정도는 완전히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2주까지는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베스트는 끊는 거겠죠, 완전히. 여러 병원을 다녀보는 게 팁이죠. 특히 디자인, 모수, 가격 중점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어느 병원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지, 모수가 또 병원마다 이 병원은 많고 저 병원은 또 적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지나치게 적게 부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부르는 병원, 거르는 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요, 디자인, 모수 나온 상황에서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상한선을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상담 받으시면서 가용 가능한 경제적 수준 밝히시면 모발이식 병원에서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수술을 하고 싶으니까 최대한 맞춰준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의 상한선 밝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담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 입사 예정자 분들이라면은 10개월 전에 모발이식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식모가 완전히 올라와가지고 자연스러운 머리 스타일 되려면 10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모발이식 하면요, 모발이식 후 3개월까지는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빠지는 휴지기 탈모가 발생을 하고, 이식 후 4개월 차가 되어야 머리카락이 그때부터 한 달에 1cm씩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앞두고 3개월 전에 모발이식 하면요, 미용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사 면접에서도 좋은 인상 주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 10개월 전, 결혼이라든지 입사 10개월 전이 가장 좋고, 시간이 촉박하지만 해볼 수 있는 시기는 그래도 한 6개월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두피가 얼마나 단단한지, 절개나 비절개로 뽑을 수 있는 모량, 모수가 얼마나 되는지, 디자인 어떻게 할 건지, 기준점 내릴 건지 높일 건지 결정해야 되는 변수가 많아가지고 이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단단한 두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개가 어렵죠. 안 다칩니다. 너무 단단하면 안 다쳐. 찔기고 단단하면 그러면 절개가 안 될 거고 비절개를 해야 될 거고, 또 곱슬이 또 심한 분들이다 그러면은 비절개보다는 절개가 훨씬 더 괜찮은 수술법입니다. 모낭 손상률이라고 그러는데 비절개 채취하면은 필연적으로 모낭 손상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절개를 통해서 채취할 수 있는 모발수가 비절개보다는 한 15%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대량모 이식에는 절개가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두피 특성이 다르고 채취할 수 있는 모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절개만 혹은 무조건 비절개만 광고하는 병원은 채취할 수 있는 옵션 한 가지를 버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비절개로 선택을 했지만 곱슬도 아닌데 비절개로 때려 죽여도 원하는 모수 안 나오는 상황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절개로 수술을 전환해야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거나 그 반대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절개, 비절개 동시에 사용하는 혼용법이라는 수술법도 있어요. 절개로 일단은 큰 모수 채취하고 약간 부족한 모수를 비절개로 채취하는 방식의 수술법인데, 절개만 한다거나 비절개만 한다거나 이런 병원은요, 혼용은 안 하겠다 혹은 못한다 혹은 대량모는 어렵다라는 걸 광고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